이번엔 먼저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탭을 먼저 보면, 자, 안분 계산 탭은 예정 신고 때 하는 거예요. 자, 예정 신고 때 우리가 안분 계산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안분은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입할 때 전액 공제를 받았다면 면세 사업 비율만큼 불공제를 처리하는 거고, 만약에 전액 불공제를 처리했다면 과세사업 비율만큼 공제되도록 돌릴 거예요. 우리가 사왔을 때에 이걸 51번 매입과세로 처리하느냐, 54번 불공에서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으로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에 회계 처리해야 될 부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얘는 회계 처리할 때 신경 쓰셔야 되지, 우리 이 서식은 면세 비율의 불공제 세액을 구하는 서식인 거예요. 그런데 불공제 세액이 예를 들어서 계산했더니, 면세 비율로 계산했더니 30만 원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공통매입세액이 100만 원인데 30%가 면세 비율이었던 거예요. 그럼 30만 원을 불공제해야 된다라고 서식에서는 우리가 산출을 해낼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매입할 때에 100만 원을 전부 다 부가세 대급금 처리했다면 그러면 30만 원을 불공제 처리할 건데, 그런데 우리가 54불공으로 매입세액을 하나도 공제를 안 받았다면 거꾸로 우리는 70만 원을 공제되도록 회계 처리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할 때에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실무에서도 이건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세무사무실 가도 많이 하는데, 그때 일단 뭐 아무도 한 적이 없고 전임자가 없으면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전임자가 있어서 하고 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봐서 그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는 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야 돼요. 자, 그럼 이 예정 신고할 때에 우리가 면세 비율을 구하는데, 자, 면세 비율 구하는 거에 원칙은 첫 번째가 원칙인데, 그냥 면세 비율을 제가 썼지만 면세 사업 비율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면세 사업을 몇 퍼센트 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매출액을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본다는 게 우리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사업해봐 그 이야기예요. 그럼 예정 신고 기간 동안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총 매출액이 1억인데 오늘 과세품 판게 6천만 원이고 면세품 판게 4천만 원이면 40%만큼은 면세 사업 한 거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합리적인 느낌이 들죠. 자, 그런데 이걸 잘 모른다면, 이걸 모르겠다면 두 번째가 우리가 매입 가격을 가지고 할 거예요. 매입 공급가액. 이 말은 그럼 너네가 이걸 물건을 사업하기 위해서 사온 금액이 얼마니, 면세품 사온 금액, 과세품 사온 금액이 얼마니,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좀 아니 아예 아니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함이 느껴지죠. 그다음 좀 더 황당한 게 이제 얘는 예정 공급가액. 저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팔 거라는 걸 어떻게 예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순서대로 이거 아니면 예, 이 아니면 예, 이것마저 모르겠다면 이제 사용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마트 같은 경우에 면적을 쓰는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쌀 같은 걸 쌓아놓는 면적하고
껌 같은 걸 쌓아놓는 면적하고 이런 걸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처럼 면적으로 하는 건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면적은 건물의 경우에는 우선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은 우리가 상가로 쓸 수도 있고 면세 사업으로도 쓸 수 있고 은행, 그 병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건물에 모든 것이 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에. 그런 경우에는 건물은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선 적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매입 가격이나 예전 공급 가격이나 건물이 아닌데 면적으로 쓰게 되면 추후에 얘를 다시 재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급 가격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제일 맞겠죠. 자, 그럼 이 면세 비율을 할 때 이 공급 가액 기준으로 할 건데 당연히 이번 그 예정 신고 기간에 공급 가액으로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에요. 그런데 얘가 계산할 때 단기 꼭 매입은 아닐 수 있으니까 구입 단기 매각이 발생한다면 단기라기보다 이번 신고 기간인데 제가 표현을 제가 이상하게 쓴 것 같아요. 이번 신고 기간 구입 매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이때는 직전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비율을 쓸 거예요. 예정 신고거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치의 매출의 공급가액과 우리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불이나 정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직전 과세 기간에 공급가액 면세 비율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 여러분은 이거 이번에 사서 팔았나라고 냄새 맡고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입력할 때 면세 비율 쓰는 거 있죠? 그 총 공급가액하고 공급가액 그거 쓸 때 이번에 샀다 파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이에요. 근데 이걸 7월 말에 사서 예를 들어 8월 초에 팔았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번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얘를 썼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예정 신고 기간의 면세 비율은 적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은 세무서가 알고 있죠. 과세 기간 면세 비율은 우리가 확정 신고하면서 다 올리기 때문에 정산하면서 그러면 그 면세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면세 비율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총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쓰는 거니까 그때 이걸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일급에서는 얘가 종종 등장을 해요. 등장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실수하는 게 예정 신고 때 하는 거니까 얘도 직전 과세 기간에 예정 신고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냥 과세 기간 거. 그러니까 직전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우리 과세관청은 알고 있죠. 그냥 그 면세 비율로 그대로 적용을 한다라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실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산식을 가지고 보면 예정이래.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쓰고 그러면 10%를 해서 공통 매입세액이 되겠죠. 그러면 공통으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산 물건들의 매입세액에다가
여기에 면세 사업 비율을 우리가 곱해 줄 건데 이 면세 사업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총 공급 가액분의 면세 공급 가액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면세 비율이 나온 만큼 우리는 예정 신고 불공제세액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6번에 51번 칸에 들어갈 값이 여기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 신고서에서 예를 들어서 51번 매입과세라고 했다. 그러면 전부 다 10번이나 11번에 들어오고 그래서 16번에서 저 금액을 빼버릴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머지가 공제되겠죠. 그리고 54번 불공으로 처리해도 공통매입세 안분계산분하면 10번이나 11번에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50번에는 안 들어가고 51번 칸에 저 비율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공제된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동그라미 나에 들어가도록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예제 있죠? 이 예제를 가지고 좀 보면 공통매입 공급가액을 줬어요. 그럼 얘가 2,760만 원이죠. 그럼 2,760만 원에 10% 하면 276만 원이 될 거고 곱하기 총 공급가액. 그럼 면세 매출액, 과세 매출액 둘이 합치면 4억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4억 5천만 원 분의 면세 공급가액이 매출이 1억 8,500. 자, 그럼 우리 면세 비율이 41.111%인가 봐요. 그죠? 저도 아래 다 봤어요. 컴퓨터가 해준 거. 그러면 이번 우리가 불공제세액은 113만 4,666원. 자, 이 금액이 불공제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우리 책에는 자, 우리 문제 좀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고 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작성하고 부가가치 신고서 반영하는 것까지는 저걸 쓰면 되는데 그럼 전표입력 생략하며 매입세액 불공제세액은 재적용비 소모품비로 일반 전표입력 메뉴에 회계 처리하시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전표입력 생략하라 해놓고서 일반 전표 입력하라잖아요. 그죠? 자, 이건 지금 이 사람의 의도를 생각을 유추를 해보면 사오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는데 공통으로 사용할 거 이거에 대한 것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공제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답은 얘 사올 때에 51번 매입과세라고 처리했다는 전제 조건으로 회계 처리하면 세무사에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우리 회계사에는 자기 마음대로 뒤죽박죽 할 건데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공제받았으니까 276만 원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다 처리가 됐겠죠. 그걸 이제 공제 안 되는 이 금액만큼 줄여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13만 4,666원을 줄여주게 될 거고 그럼 이 금액만큼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 처리할 건데 문제에서 재적용비 소모품비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비 113만 4,666원 500번대에 이 분계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이건 사실 그냥 원리만 이해하시면 얘는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써줄게 여기에서 얘를 10번에다가 써줄 거고 우리 컴퓨터
그 서식이 있는 10번에다가, 그리고 얘를 12번, 얘를 13번에 쓰면은 끝인 거잖아 사실. 그죠? 그럼 어느 숫자 쓰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항상 이 서식할 때 말하는 게 한글을 잘 봐라. 한국 사람들이 서식이나 한국말을 잘 안 봐요. 지금 이거 입력해야 될 곳의 위치를 보시면 10번 칸 위에 보면 공통 매입에 대한 공급 가액이라고 적혀 있죠. 공급 가액 쓰는 거니까 공급 가액 써야 돼요. 세무일급 시험은 유치해요. 안분할 때는 세액을 주는 경우 많고 정산할 때는 공급 가액을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냥 우리 정산 탭 옆에 클릭해 보시면 세액 쓰게 되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잘 보시고 우리는 세액 주면 공급 가액으로 안분 나오면 정확하게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 컴퓨터에 입력해 보시면, 자, 우리 첫 시작할 때는 1, 2, 3, 4, 5번 있는데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무조건 일단 1번을 선택하세요. 1번을 무조건 먼저 선택하고 1번 선택해서 나중에 공통 매입세액을 면세 비율 구하려고 공급가액 찾는데 없어서 얘를 다른 거 찾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 메타가 있다고 면적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여기에 불러오려면 54번 불공으로 처리해야지만 불러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린 불러와봐야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니오라고 하시면 되고, 그럼 여기 10번 공급가액에 2,760만 원을 쓰고 총 공급가액에 1억 8,500과 2억 6,500을 합친 4억 5천만 원을 쓰고 면세 공급가액에 1억 8,500만 원 쓰면 지금 이 금액이 나오게 됐죠. 그럼 사실 아래쪽에 있는 분계 아래쪽에 있는 공식이 여기서부터 이것만 적혀 있는 거죠. 아래쪽에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서 16번 클릭해 보시면 51번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이 값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 금액만큼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액 동그라미 나가 줄어드는 거잖아. 마이너스로. 그래서 지금 다가 납부해야 되는 상황, 이 하나만 있으니까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되는 매입세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니까 얘를 줄여주고 이 취득원가에 포함하거나 비용 처리하거나 이렇게 일반 전표 9월 30일자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시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정산 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정산 탭은 탭에 적혀 있는 이름이 정산인 거지 우리 비율대로 나누는 건 안분이죠. 그래서 안분하는 거예요. 안분. 자, 그럼 자, 정산에서 얘는 확정 신고 시에 하는 건데, 그럼 확정 신고의 불공제 세액을 계산하는 건 얘는 과세 기간 분에서 빼기 예정 신고 불공제 분을 빼서
확정 신고 불공제 세액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 얘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16번에 51번 칸 같은 칸에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확정 신고 때에 10월부터 12월 또 우리 4월부터 6월 이렇게 계산하는 것들은 거의 없죠. 전부 다 과세기간 걸 계산을 해서 예정돼 있던 거를 빼고 나머지가 확정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한도 계산하는 것들은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세기간 불공제분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당연히 면세사업 비율은 원칙이 공급가액 기준이고, 원칙이 공급가액 기준인 거고, 자, 그리고 얘도 할 때에 신고 이번엔 과세 기간에 구입 매각이 동시 발생을 하면, 그러면 직전 과세 기간 면세 사업 비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직전 과세 기간에 면세 사업 비율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앞에 안분해서 하나 여러분한테 빠뜨린 게 있는데, 예정 신고 때는 면세 사업 비율이 5% 미만이면 안분 안 해요. 안분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확정 신고 때는 해요. 그러니까 예정 때는 차이 안 나니까 과세기간꼴로 보자,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안분을 우리 예정 신고 때는 면세 사업 비율이 너무 작으면 그냥 이걸 안 하겠다는 건 일단 공지해 줄게, 그 이야기죠. 공지하고 나서 확정 때 한 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 정사는 먼저 과세기간 불공제분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산식을 보면 과세기간 공통 매입세액 곱하기 과세기간 면세 비율이에요. 그래서 과세기간 총 공급 가액분의 과세기간 면세 공급 가액이 우리 과세기간의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거죠. 그럼 과세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올 거고, 자, 우리는 기불공제 기자가 앞으로 붙는 것도 뒤에 몇 개 보게 될 건데, 그 기자 붙는 건 이미 이미 했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했던 예정신고 불공제세액을 우리는 기불공제세액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정신고 불공제세액을 빼면 확정신고 불공제세액을 구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 정산에서 사용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교재 372페이지를 보면 372페이지에 먼저 우린 정산할 때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매입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찾는 거예요. 매출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일단 공통 매입세액을 먼저 찾아서 보면 소모품 매입이 라인 있죠.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는 이 라인에 예정 확정가 합치니까 6,260만 원이네요. 그러면 626만 원이 과세기간의 공통 매입세액이겠네요. 그리고 과세기간 총 공급가액을 보면 이제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공급가액이 더해서 10억 5천만 원이 있죠. 그러면 얘는 10억 5천만 원이 총 공급가액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면세가 3억 8,50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불공제세액이 얘가 220 이제 눈이 안 보이네. 229만 5,343원. 여기에 지금 앞문제랑 연결된 거예요. 그럼 앞문제 연결된 건데 지금처럼 문제에서 친절하게 예정신고 불공제 처리한 금액 기불공제세액은 113만 4,666원이다 라고 알려주면 쓰면 되고, 안 알려주면 우리 표에서 7월 1일부터 9월 30일 예정 자료 있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료 가지고 구할 수 있죠. 바로 옆에 탭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113만 4,666원을 빼면 이번 확정신고 때는 그래서 116만 667원이다. 그럼 이 금액도 우리 문제에서 보면 동그라미 1번에서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그럼 전부 다 매입세 공제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116만 667원, 차변에 소모품비 116만 667원이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 안 보냈을 때하고 회계 처리 방식은 똑같으니까 얘는 큰 어려움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이제 마저 입력을 해보면 자, 10월부터 12월 가서 공급가액 기준으로 총공통 매입세액이 626만 원이고 총 공급가액은 10억 5천만 원, 면세 공급가액은 3억 8,500만 원이다. 그리고 기불공제세액이 113만 4,666원이다라고 방금 그 순서대로 쓰면 얘네들이 다 나오죠. 그럼 얘도
저장 버튼 누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10월부터 12월로 가면 똑같이 16번 클릭하면 이 금액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회계 처리하면 되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값을 안 알려주면 제가 계산해라 그랬잖아.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 표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예정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만약에 쓴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얘를 1760만 원, 4억 5천, 1억 8천 5백 이렇게 구했죠.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새로 고침을 하면 그 두 개 값이 합쳐지게 돼요. 지금 확정신고 때인데도 그 안분 탭에 들어간 것도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때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지. 그래서 안분 탭을 계산할 때 썼으면 쓰고 나서 이 값만 알고 복사해 가면 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얘를 꼭 지워주라는 거예요. 지워줘야 얘만 남아있게 되겠죠. 이 값을 쓰고 그렇게 해줘야지 여기에 지금 있는 방금 우리가 계산한 그 값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쓰는 건 좋은데 썼으면 지워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정산 탭을 봤는데 사실 시험에서 안분 탭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정산 탭은 좀 나오니까 우리 정산 탭 기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615페이지로 가봅시다. 그리고 자, 회사는 1178. 자, 이번 문제 볼게요. 7월 14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식회사 파원에서 5천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계장치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및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9월 28일 동기계 장치를 4,200만 원에 주식회사 원상에 매각하였다. 공통 사용되는 재화는 기계장치 하나만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 하단 분기에는 생략하고 별도의 고정자산 등록은 하지 않는다. 공급가액은 아래와 같다. 자, 문제에서 어떤 걸 요구하는지 느낌 오시나요? 자, 그럼 지금 우리 1기예요, 2기예요? 2기죠. 지금 2기에 샀는데 얘를 지금 2기에 팔죠.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을 쓸 거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지금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됐죠. 그럼 이걸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고 할 때는 54번 불공이라고 해서 불공제 사유 9번으로 선택할 거예요.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분으로. 그렇게 하면 여기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까지 파악하셨으면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가서 우린 7월
14일 날 54번 불공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별도 파원에서 구입했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 그랬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에 우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분을 선택해 주라는 거예요. 불공제 사유를 9번으로. 자, 그리고 분계는 생략이니까 비워 놓으면 이제 작성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창 닫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로 가서, 자, 우리는 지금 2기 예정이죠.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가고, 자, 그리고 안분 탭으로 가서 공급가액 기준, 뭐 면세 비율은 사업 비율은 우리 쓰더라도 얘라고 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럼 이제 총 공급가액을 쓸 건데, 총 공급가액을 직전 과세기간 거 쓸 거니까 7억 8천이고 7억 8천 중에서 4억 4천이 면세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총 공급가액이 7억 8천만 원이 되고 면세 공급가액이 4억 4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지금 이 금액이 되죠. 자, 이번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시켰어요. 3점인데 더 많이 시키기는 미안했나 봐. 그죠? 자, 지금 만약에 회계 처리 시킨다라고 하면 이 금액을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아니죠. 얘는 지금 54 불공이라고 해서 지금 500만 원을 다 공제 안 받아버렸잖아, 사올 때. 그렇기 때문에 500에서 이걸 뺀 금액을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대변의 기계장치라고 해서 줄여줘야 되겠죠. 만약에 회계 처리까지 시킨다면. 이해가셨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문제 끝난 거고, 자, 다음 662페이지로 갈게요. (662페이지) 회사는 1182. 자, 이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그럼 이번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꼭 생각해야 될 게, 자, 확정 신고 기간이죠. 그럼 어느 탭이죠? 정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정산 탭을 작성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죠. 그럼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과세 사업에 쓴 매입세액은 전부 다 공제받으면 되고, 면세 사업에 쓴 거는 면세 사업에만 쓴 거는 전부 다 불공제하면 되고, 과세 사업, 면세 사업 같이 쓴 것만 우리는 안분이나 정산하는 거잖아. 그죠? 제가 그 말을 저번 주에 강조하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얘네들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상가는 과세라서 과세 사업인 거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한 건 면세 사업이라서, 그럼 공급가액 자료가 있고 매입 자료가 있고, 3번의 분양 광고 선전비는 상가 및 주택 분양에 대한 광고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수령했대요. 그리고 이 예정 부가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300만 원은 정상 반영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제가 공통매입세액 쪽을 먼저 찾아라고 했는데,
자, 상가 분양은 관련된 이 매입세액들은 예정 때 공제받고 확정 때도 공제받으면 되죠. 상가 분양은 과세 사업이니까. 그럼 구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분양은 면세 사업이죠. 지금 오른쪽 분양 광고는 공통으로 한 거니까 공통이고 얘는 면세 사업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예정 거는 예정 때 불공제 처리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제 확정 때는 이 금액을 불공제 처리해야겠네. 이해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먼저, 그럼 우리 전부 다 면세 사업에만 썼다라고 하면, 자, 이 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가서 이기 확정이니까 7월부터 9월 가서 확정이죠. 자, 10월부터 12월로 가서 자, 면세 사업 관련해 5매 1억 원에 1,000만 원. 얘 빠뜨리면 안 돼요. 빠뜨리기 딱 좋게 생겼죠. 그죠? 자, 지금 얘는 면세 사업에만 썼으니까 그럼 얘는 불공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안분정산은 같이 쓴 것만 안분정산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분양 광고는 뭐 상가든 주택이든 같이 했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과세 기간 거 가지고 갈 거죠. 그러면 1,100만 원이 공통 매입세액이 될 거고 근거가액 기준에서 1,100만 원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면세사업 확정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가액 자료를 볼 거죠. 그럼 예정 확정가 합쳐서 과세 면세, 그럼 다 합치면 얼마요? 13억. 순간 산수가 안 됐어요. 자, 그럼 13억이죠. 그러면 얘는 13억이고, 그럼 면세는 얼마가 되죠? 8억이죠. 그리고 기불공제세액이 3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 나오면 정확하게 입력한 거죠. 이해가시죠? 그럼 얘네들은 우리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고 얘만 안 놓치면 되겠죠. 얘만 안 놓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712페이지로 갑시다. 우리 두 문제 있으니까 두 문제 풀고 쉴게요. (712페이지) 1186. 자, 1번 문제 볼게요.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이다. 기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데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다음 매입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얘는 친절한 애죠. 자, 1번은 2020년 1기 확정 매입 자료에는 다음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금액은 공급 가액이고 매수 입력은 생략한다. 그럼 토지 자본적 지출 관련이고 젖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둘 다 세금계산서 매입액이니까 우리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쓰면 되겠네요. 얘부터 쓸게요. 그럼 1기 확정이 4월부터 6월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해 200만 원. 그리고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해 60만 원.
다음 2번은 공급가액 내역이고, 다음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2020년 1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 매입세금 계산서가 5천만 원 공급가액이 있고,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100만 원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산할 내역이죠. 우리 이번에 샀다가 팔고 그런 거 없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1기 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2020년 1기 거 가지고. 이건 또 장난치려고 적어 놓은 거죠. 자, 그럼 정산 탭으로 가서, 자, 공급가액 기준이고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죠? 500만 원이죠. 얘네들 계속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5천으로. 자, 그럼 이제 총 공급가액은 1억, 4억, 2억, 3억. 그러면 10억이다. 그죠? 그러면 10억이고, 면세 공급가액은 우리 1억, 2억 해서 3억이죠. 자, 그리고 기불공제 세액은 10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이 이번에 불공제 세액으로 들어오면 끝나겠네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끝. 자, 다음 734페이지로 가서 (734페이지) 회사는 1188. 자, 1번 당사는 과세사업을 운용하다가 당해 연도부터 면세사업을 추구하여 겸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공급가액이 있고 매입세액이 있죠. 그럼 과세사업, 면세사업, 공통매입세. 자, 이렇게 주면은 제가 뭐 보라 그랬죠? 문제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작성시켰지 정산 탭 써라고 안 적혀 있죠? 그러면 얘 놓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공통매입세액은 얘 둘이 합치면 520만 원이겠네요. 자, 그리고 2기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중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없다. 딱 보니까 2억 중에서 500이면 2.5%라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기불공제세액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과세기간꼴로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 가서 1기 확정일 4월부터 6월로 가고 면세사업 관련해 세매 500만 원. 다음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 가서 공급가액 기준 공통매입세액은 520만 원. 총 공급가액은 3억 7천만 원. 그럼 면세 공급가액은 1,700만 원. 그래서 기불공제세액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면세 비율이 작죠. 그래도 이만큼도 받아가 불공제 시키겠다는 거니까 저장하면 되죠. 왜 불공제 시키냐면 얘가 500이 넘어서 그래요.
얘가 500이 안 넘으면 얘도 그냥 넘어가 그런 이야기예요. 얘는 O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그 과세 공급가액 과세 표준으로 할 때 과세 비율 구할 때는 5천만 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처럼 안분 정산 탭 불공제 세액 이야기할 때는 얘가 500만 원인 거고 뭐 공급가액 5천이나 세액 500이나 같은 기준이죠. 그래서 그 적용이 전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는 지금 우리 정산 탭을 받고 다음에 이제 쉬었다가 재계산 탭 보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문제를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